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 물리 기본 심화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는 핵물리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이제 우리 수소 원자 모형이나 또 1차원 포텐셜 우물, 또 마지막에 핵물리 시험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찬찬히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핵물리는요. 첫 번째 핵자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핵자의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이런 핵자의 종류를 얘기하고, 자, 위첨자 A는 우리 질량수 또는 질량수인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으로 표현해 준 숫자에 해당되고, Z는 원자 번호라고 해서 늘 양성자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는 전하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 양성자수죠. 근데 요 표시 안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늘 중성자수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늘 질량수는 누구랑 누구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자수만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수를 여러분들 n이라고 하면 n은 우리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질량수에서 뭘 뺀가? 이 원자 번호를 뺀 값이 우리는 중성자 수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배우냐면 핵반응식에서 나타나는 이제 입자, 어떤 입자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자, 이렇게 해서 핵자 표기하는 방법들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어떤 핵자가 생겼는데 자, 원자 번호도 1이고 질량수도 1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무엇에 해당됩니다? 양성자에 해당되는구나 또는 수소 원자 핵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핵자가 등장했는데 질량수는 1이고 원자 번호는 0이에요. 그럼 이건 양성자는 아니죠? 양성자는 아니고 질량수가 1이 되려면 중성자에 해당되는구나. 자, 뉴트론의 약자를 써서 중성자는 N. 자, 프로톤의 약자를 써서 우리 양성자는 P라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타 입자라고 하는데 우리 질량수가 0이고 만약에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면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전자를 보통 얘기합니다.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전자를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전자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여러분들 2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게 좀 더 일반화된 표시에 해당되고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타 입자라고 합니다. 자, 또 어떤 입자도 생겼는데 자, 질량수는 0이고 원자 번호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플러스 1이면 얘는 질량수가 0이기 때문에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닙니다. 근데 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이건 우리가 양전자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양전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얘는 파지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전자는 여러분들 반입자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자도 등장할 수 있겠죠. 질량수가 2고 원자 번호는 1입니다. 그럼 우리 원자핵의 종류는 항상 원자 번호 따라가요. 원자 번호 1번 이건 수소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는데 질량수가 2라는 얘기는 얘는 여러분들 중성자 하나랑 양성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결합되어져 있는 원자핵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중수소라고 하죠. 우리 수소와 중수소는 우리 동위원소라고 하네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입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헬륨 핵을 얘기하는 거고, 헬륨 핵은 또 다르게 알파 입자라고도 많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베타 입자, 우리 헬륨 원자핵은 알파 입자, 자, 이렇게 부를 거고, 자, 이런 것들은 탄소를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핵자를 나타내 주는데 질량수도 0이고 원자 번호도 0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 주로 광자, 전자기파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특히 여러분들 우리 감마선은 감마 입자라고도 되게 많이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요런 핵자들이 표기됐을 때 우리 어떤 입자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핵반응식에다 이러면 적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반응식은 핵자들끼리 반응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 건데 반드시
좌변과 우변에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보존되도록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탄소인데요. 질량수가 14짜리예요. 14짜리 탄소가 질소로 변하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박스 안에 어떤 입자가 생기는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질량수가 14니까 얘는 질량수가 0이면 돼요. 그냥 보존됐죠? 자, 우리 여기는 원자 번호가 6인데 여기는 원자 번호 7이에요. 그럼 우리 원자 번호를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2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자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수소 4개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헬륨액이라고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거 4를 곱해야 되니까 질량수 여기 4개 있는 거죠? 앞에 있는 4 곱해서. 그럼 우변에도 4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입자는 여러분 질량수가 0이어야 돼요. 자, 우리 또 좌변을 보니까 원자 번호가, 자, 1에다가 4 곱하니까 4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자 번호 여기는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여기 2 있어야 돼요. 근데 2가 아니라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양전자가 2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입자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2하고 3에 해당되니까 여기 4가 있네요. 그럼 질량수가 1이어야 되고 원자 번호는 여기 1과 1이 있으니까 자, 여기 2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0이어야 되죠. 그럼 질량수가 1이고 원자 번호가 0인 입자는 우리 중성자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입자가 생기는지를 판단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선의 종류라고 하는 특징들을 좀 잠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선 요 3가지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선은 헬륨핵이죠. 헬륨핵의 흐름을 얘기하고 베타선은 전자의 흐름, 감마선은 말 그대로 전자기파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늘 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뭐냐면 늘 헬륨핵이 제일 무겁죠.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하량을 따지면 얘가 전하량이 제일 커요. 그냥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2. 우리 감마선은 얘는 중성에 해당되죠. 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중성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기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투과력에 관련된 것도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어렵지 않네요.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자, 누가 제일 입자의 사이즈가 제일 클 거냐면 헬륨 원자핵이 제일 클 거예요. 자, 그래서 투과력은 누가 제일 클 거냐면 감마선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선 누가 투과력이 제일 약할 거냐면 알파선이 가장 투과력이 약합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우리 전하량 때문에 자, 우리 알파선은 플러스 전하, 베타선은 마이너스 전하, 감마선은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전기장 속을 여러분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알파 입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지고 베타선은 말 그대로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네요. 자, 감마선은 중성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직선으로 운동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잘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베타선이 훨씬 더 급격하게 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얘네들은 전기력,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는 전기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건데 Q2라고 하는 전기력이 알자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n분의 q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전하량이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전하량은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 중에서 우리가 누가 더 커요? 알파 입자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질량이 알파 입자가 우리 베타 입자보다 훨씬 더 커요. 전하량은 몇 배 차이밖에 안 나냐면 2배만큼 차이밖에 안 나지만 우리 질량은요, 여러분들 우리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거고 우리 전자는 그냥 늘 가장 작은 입자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 몇 배 정도 차이 나면요, 여러분들 6,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 누가 더 급격하게 휘어지냐면 베타 입자가 좀 더 급격하게 휘어지는 자, 일들이 벌어진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 속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기장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연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연들 포물선 운동을 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장 속에서 우리 방사선 연들 알파, 베타, 감마 입자를 방출하게 되면 얘네들은 로렌츠 힘을 받네요. QVB라고 하는 로렌츠 힘이 R자임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하량은 알파 입자가 더 크지만 질량이 훨씬 더 알파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베타 입자가 더 많이 휘어지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감마 입자는 중성이죠. 자,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고 알파 입자는 우리 로렌츠임은 우리 어떤 것들을 이용했어요? 이런 손 이용해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알파 입자, 자, 이렇게 해서 베타 입자는 뭐 이렇게 해서 방향 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었고, 자, 얘네들은 로렌츠 힘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얘는 포물선 운동 아니에요. 저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는 원 운동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 분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알파, 베타, 감마선을 좀 구별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감마에 대한 특징들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사능 붕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 방사선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핵들이 다 안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안정한 원자핵이 되기 위해서 방출하는 입자. 자, 그게 우리 방사능 붕괴. 그 선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할 거고, 그러한 현상을 방사능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붕괴는 크게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알파 붕괴, 너무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 붕괴, 그 다음에는 늘 감마 붕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붕괴에 해당됩니다. 그럼 알파 붕괴는 무슨 의미인 거냐면 그냥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거. 원자핵에서 어떤 X라고 하는 원자핵에서 질량수가 A고 원자 번호가 Z인데 알파 입자가 원자핵에서부터 쭉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자핵에서 우리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오니까 질량수는 4개 감소하게 되고 원자 번호는 2개 감소하게 되는 자,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는 질량수 4 감소하고 원자 번호는 2가 감소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타 붕괴가 있는데, 자, 베타. 자, 굳이 이제 마이너스 붕괴, 플러스 붕괴라고 있지만 그냥 베타 붕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자, 베타 붕괴는 우리 말 그대로 베타 입자가 방출되는 자, 우리 방사능 붕괴를 우리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가 불안정한 중성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불안정한 중성자가 양성자와 바뀌고요. 전자를 하나 방출되는 이러한 과정이 원자핵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 핵 반응식 좀 비교할게요. 자, 질량수 보존됐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중성자는 0이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우리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입자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 입자가 더 튀어나오긴 해요. 자, 여기 우리가 무라고 써서 우리 자, 중성 미자라고 하는 입자가 하나 더 튀어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출제된 건 아니고요. 우리 베타 붕괴에서 방출되는 입자 중에 하나. 근데 중성미자는 너무나도 크기가 작고 중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늘 질량수나 전하량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는 자, 우리 거의 없는 취급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게 돼요.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원자의 X는요, 자, 질량수 A고 원자 번호 Z입니다. 그러면 질량수는 변하진 않지만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면서 원자핵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는 자, 이런 상황들이 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데, 이거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좀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늘 양전자 방출이라고 해요. 양전자 방출이라고 하는 원래 붕괴 이름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할 거예요. 자, 베타 플러스 붕괴는 베타 플러스 입자, 즉 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우리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가 얘는 반대로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가 방출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도 똑같이 중성위자가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니까 이때 원자핵은 또 종료 바뀌게 됩니다. 자, X라고 하는 원자핵이 있는데 얘가 베타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게 돼요. 하나 감소하고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플러스 붕괴는 우리 원자 번호 하나 감소하고 양전자가 방출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는 베타 플러스 붕괴. 원래 이름은 양전자 방출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마 붕괴는요. 말 그대로 감마선이 방출되는 거. 이걸 우리가 감마 붕괴라고 해요. 근데 감마 붕괴는 감마선이잖아요. 즉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수나 원자 번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 그냥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원자핵이 되면서 감마선을 방출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질량수가 10이고 원자 번호가 6인 열물 탄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다 똑같은 탄소 아니에요.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가 똑같더라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탄소 원자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탄소 원자핵이 안정한 탄소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감마 붕괴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출에서 여러 번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자, 2016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방사성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코발트라고 하는 것들이 자, 들뜬 상태에서 니켈을 걸쳐 자, 우리 안정한 니켈 이건 불안정한 니켈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스타를 붙이면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뜬 상태의 니켈을 거쳐서 바닥 상태의 니켈로 변화되는 과정. 우리 이게 이제 무슨 붕괴? 감마 붕괴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식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핵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입자가 생기는지를 가하고 나에다 우리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자, 우리 질량수가 60이에요. 얘도 60이네요. 근데 얘는 원자 번호가 27, 얘는 원자 번호 28이고, 얘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중성미자라고 했었죠? 누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입자는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원자 번호의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질량수는 연필 보존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가에 해당되는 입자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전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확인해 볼까요? 자, 좌변에 60, 28, 우변에도 60, 28 있으니까 나는 얘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감마 붕괴. 얘는 감마 붕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우리가 무슨 붕괴? 베타 붕괴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입자가 감마선이 방출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자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베타선 또는 베타 입자라고 자 이렇게 불렀죠. 그럼 다 했어요. 자, 기억에 가는 양의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가는 전자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기억 틀렸어요. 니은에 나는 중성미자이다 아니라고요. 감마선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우리가 틀리네요. 디귿에 금속에 대한 투과도는 나가 다보다 큽니다. 우리 감마선이 굉장히 투과력이 제일 크다라고 했었죠. 감마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타선, 그 다음에 이제 알파선이 투과력이 가장 작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3번만 답으로 매겨 주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갈수록 좀 간단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이 방사능 붕괴가 응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방사능 법칙이라고 하는데 반감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요.
즉 탄소 연대 측정 반감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떤 원자핵의 개수가 우리 방사능 붕괴가 되면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개수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자, 질량수가 14짜리인 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는 다 12짜리죠. 얘가 베타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질소로 변하면서 우리가 전자가 자 이렇게 하나 방출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탄소 우리 질량수 14짜리의 탄소 원래 개수가 있잖아요. 얘를 내가 N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N0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질소로 변해가니까 우리 개수가 감소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절반이 됐어요. 자, N0개의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2분의 1 N0까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또 반감기가 또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또 지나가면 또 절반에 해당되는 4분의 1 N0. 또 반감기가 지나가면 또 그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8분의 1 N0가 되어서 자, 이런 것들이 쭉 연들 반복되어서 자,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어나는 특징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N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탄소 질량수 14짜리 탄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N은 원래 개수, 처음의 개수죠. N0의 2분의 1의 라지 t승분의 스몰 t승이라고 하는 라지 t분의 스몰 t승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자, t가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씩 감소되는 자,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붕괴율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dt분의 dn 이게 붕괴율의 정의예요. 또는 이걸 방사능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AN이라고 해서 자, A는 여러분 우리 붕괴 상수예요. 또는 알파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개수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감소하는 개수는 원래 개수, 자, n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개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건 살짝 좀 적분하셔야 되는데 변수 분리할 수 있습니다. n 넘겨주고 dt 넘길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a dt가 되는데요. 양분 적분합니다. 자, 우리 처음의 개수가 n0, 나중 개수 n이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n0개였을 때 시간을 0이라고 하고 n이 됐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t라고 자, 이렇게 적분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럼 자, 요거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가 있어서 분모 분자 자리 바뀌어요. ln n분의 n0는 at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t는요. t는 a분의 1 우리 ln n분의 n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 잘 좀 기억하셔야 될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중 개수가 n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요 n이 나중 개수죠. 나중 개수 n이 처음 개수의 절반이 될 때 그때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반감기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반감기였습니다. 그래서 라지 t는 a분의 1 ln이 자, a는 붕괴의 상수예요. 또는 교재마다 이게 람다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a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반감기하고 자, 우리 n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꼭 좀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PT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식을 또 여러분 식을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정리해 주시면 자,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서 자, 그래프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N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우리 식을 정리한 결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ln이라고 하면 요 기울기의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게 우리 무엇을 의미합니다? 붕괴 상수를 의미합니다. 자, 요 기울기 a가 뭐였어요? 자, 붕괴 상수를 의미했다 이런 뜻입니다. 붕괴 상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은,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n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승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 그래프 너무 유명해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그냥 개수라고 하면 처음 개수가 n0였을 때, 자, 우리 y축이 n이고 그다음에 x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자, 상황들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래프로 그린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식을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래프로 그린 결과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식, 자, 요 식이랑 요 식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 자리에다가 반감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 또 우리 이건 MD에서는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우리 기울기는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붕괴 상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것까지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기출문제예요. 우리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되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좀 전에 정리했던 것만 알고 있으면, 아, 반감기 붕괴상수가 A였을 때 A분의 1 ln 2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고, 반감기가 3번 지나가면 그럼 얘는 6분의 1이 아니라 얼마 쓰냐면 늘 8분의 1 n0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자, 니은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늘 나중 개수가 n1이 됐을 때 걸린 시간은, 아, 여기에 맞네요. n1 그대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능 법칙에 관련된 반감기. 자, 요거는 우리 PT에서도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좀 전에 식도 좀 수학적인 내용도 이런 표현했었지만, 이것도 잘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자, 이는 라고 하는, 그러면 4인 주차에 나는 즉,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을 발생되는, 즉,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량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고, 합성자하고 양성자 질량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냥 우리 숫자를 좀 간단하게 위해서 1U라고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4U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을 핵융합을 시킵니다. 즉, 결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핵융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핵융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질량이 원래 또 사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8U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럼
얼마만큼 질량이 결손된 거냐면 우리 0.2U만큼. 자, 요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냥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숫자는 소수점까지 쭉 내려가지만 임의대로 좀 늘 써서 보기 편리하게 썼습니다. 그럼 0.2U만큼 질량이 결손됐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델타 M이라고 하는 질량 결손에 해당이 되어서 자, C 광속입니다.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핵융합이 일어날 때만 우리 결합 에너지가 방출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원자핵들의 여러분들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 여러분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원자핵이 일반적으로 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철은요, 우리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으니까 나는 안정할 거잖아요. 저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핵자당 질량이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핵자당 질량이 인류예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질량 결손이 생기면 이때 여기는 핵자당 질량이 그러니까 이걸 1U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얘는 0.95U라고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핵자당 그만큼 질량 결손이 많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원자핵이라는 뜻이니까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핵자당 질량이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철을 기준으로 해요. 철 기준으로 해서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원자핵은 자꾸 안정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는 게 자꾸 안정해지려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안정해지려고 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융합, 철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들은 어떤 환경만 만족이 되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질량 결손이 되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철보다 큰 놈은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은 우라늄이 철로 가기 위해서는 핵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핵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때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핵융합, 핵분열에서 결합 에너지가 방출하는 게 아니라 철보다 작은 놈은 핵융합 할 때 질량 결손 생기고 에너지 방출하고요. 철보다 질량수가 큰 놈은 얘는 핵 분열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간단한 여러분들 우리 핵반응식에서 핵 분열식을 하나 써놨습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는 몰라도 돼요. 이건 다 문제 주어질 거니까. 그러면 늘 이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뭐는 보존돼야 돼요. 핵자수는 반드시 보존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수예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어디로 가진 않을 거니까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리 질량 얘네들의 합을 M1 질량의 합을 얘네들의 질량의 합을 우리 M2라고 하면 반드시 M1이 더 크게 돼요. 그때 이 200메가 전자볼트만큼이 우리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되는, 즉 정확히 쓰면 얘는 M1에서 뭘 뺀가 M2를 뺀 값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에 해당되는 특징들로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것도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잘 보세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다라는 말을 이거부터 갑시다. 그러면 자, 기억에 X 원자핵이 자연 방사성 붕괴, 여기서 X 원자핵. 자, X 원자핵이 Y 핵으로 변할 때, 자, 얘가 뭘로 변한대요? 얘로 변한답니다. Y. 자, 이렇게 변한.
그러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면 맞네요.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면 자, 우리 뭐 정확히 여기 숫자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 요만큼 증가합니다. 지금 이만큼 반출합니다. 그래서 일정 질량의 수소액이 핵융합하여 헬륨액이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같은 질량의 질량, 우리 핵자당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량이라고 하는 말은 핵자당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라늄액이 핵분열하여 바륨과 크립톤액이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이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소가 헬륨이 될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돼요? 자, 요만큼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근데 우라늄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라늄이 여기 있는데 크립톤과 바륨한 요 정도 있습니다. 철보다는 여러분 질량보다 커요. 그래서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요 정도밖에 없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작다가 아니에요. 더 크다. 수소가 헬륨액이 될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자 철핵이 우라늄 핵보다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커서 맞네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라늄 핵보다 자연 방사성 붕괴하기 쉽습니다. 아니라고요.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엇만 여러분들 1번만 답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 기출되고 나왔었던 내용들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우리 기본심화의 끝까지 이론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면서 기초하고 기본심화 우리 피트에서 보는 우리 일반 물리학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다 여러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마무리를 다 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늘 우리 문제풀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론 잘 정리하면서 우리 문제풀이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